너 자신을 알라. 오늘은 이 말에 대해 약간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말은 통상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5대, 아니 4대성인 중 한 명이죠. 덕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권위가 꽤 실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날뛰는 이에게 일침 혹은 이른바 참교육을 하려고 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 말의 뜻이 정말로 그러한가? 일단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분명 생전에 소크라테스가 애용하긴 했으나 그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그노티세아오톤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던 문구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새겨진 격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격언들이 147개나 됩니다. 죽음을 염두에 둬라, 살인을 피하라, 너 자신을 다스려라, 들은 것은 두 눈으로 확인하라 등 고대의 지혜나 관습들이 적혀있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에 두루 통용되던 지혜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였냐? 열심히 자기 성찰하자, 단순한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 그런 얘기나 할 거면 이렇게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겠죠? 자, 때에 따라서 의미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혹은 말이 뱉어진 장소에 있습니다. 델포이라는 장소에 주목해 봅시다. 이곳은 신탁을 내리는 곳이었고 당연지사 여기 방문한 사람들도 신탁을 받기 위해 온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신입니다.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었다니까 태양, 음악, 시, 예언, 의술, 궁수를 관장한다는 아폴론 신이겠군요. 그런데 특별히 아폴론 신이 자폭할 게 아니라면 신은 죽었다 따위의 선언을 내뱉는 니체적 주체 같은 거 긍정에 쓸 리는 만무합니다. 이를테면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헤베의 왕비 니오베에게 했던 일을 떠올려 보자고요. 니오베는 자랑하길 여신 레토는 자식을 2명밖에 못 낳았지만 자신은 14명이나 낳았다고 뽐냈습니다. 그러자 레토의 아들 아폴로는 자기 누나 아르테미스랑 같이 니오베의 자식들을 모조리 활로 쏴 죽여버렸지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의 신입니다. 자신에게 대드는 인간에겐 한없이 무자비한 존재. 실제로 신화부터 비극까지 그리스 문화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선을 넘는 오만, 즉 휘브리스였습니다. 신탁과 관습을 넘어서는 야망을 가질 때 그 인간은 반드시 파멸하게 된다는 가르침. 따라서 델포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 너는 신 앞에서 무력한 인간을 뜻합니다. 신의 조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디 나약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인 거죠. 아니,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면 못하러 멀리 3만댕이에 있는 델포에까지 올라가서 신탁에 의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은 하페레 아우데, 즉 과감히 알려고 하라라는 한트식 계명주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이쯤에서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 너 자신을 알라를 금거옥조로 여겼던 소크라테스는 다름 아닌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욕한 죄, 즉 불경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폴론 신전에 경건한 말씀이었던 너 자신을 알라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이는 우습게도 아폴론을 배신하고 자신만의 이상한 신을 모셨던 일종의 철학적 이교도였던 셈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너 자신의 알라를 깊게 아는 과정은 바로 이 간극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잠시 숨 골라주고, 자, 소크라테스로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진 편견을 약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은 물론이거니와 소크라테스도 기원전 그리스 문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소크라테스는 근대 철학을 몰랐다는 뜻이죠. 뜬금없이 이 당연한 말을 왜 하냐면 이걸 해석하는 우리는 근대 철학 이후의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성 중심주의입니다. 데카르트를 떠올려 보자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근대 철학의 캐치프레이즈이며 존재를 생각하는 나, 즉 코기토 위에 놓았죠. 얼핏 이 말은 신이나 관습이 아닌 주체에게 정권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카르트가 주체의 모든 걸 복권한 건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긍정한 건 어디까지나 이성입니다. 감각과 정념은 존재 증명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물론 데카르트가 이성과 정념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깡그리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인 주도권은 이성에게 쥐어졌죠. 문제는 이성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정말 거칠게 요약하자면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공기 저항을 계산하는 유체 동력학은 분명 이성의 산물입니다만 묻건대 이걸 이용해서 비행기를 띄우고 싶은 욕망도 이성입니까? 이성이 아니죠. 그건 욕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휴메 말 맞다나 이성은 도구입니다. 이 말 인정 이성의 우위는 텅 빈 주체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적으로는 정말 똑똑하지만 그 칼로 요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강도질을 해야 할지는 판단하지 못하는 목적 면에서 한없이 무능한 주체가 출현한 거죠. 덕분에 근대철학 이후의 영향권에 속한 현대인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령을 욕망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욕망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무언가, 현실태, 객관적인 진단 따위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의미로만 저 말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저 말에서의 나 자신이란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구성물이 아니라 내 안에 지닌 욕망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나가 아니라 욕망적 나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행적을 기록한 대화표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 자체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도시국가 아테네를 성가시게 구는 등에 비유할 정도로 아테네 시민
시민들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인물입니다. 거의 모든 관습과 상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용기, 우정, 정의, 연설, 노년, 그리고 심지어는 아름다움에 대한 통념마저도 거부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고지것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각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했던 마지막 연설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운명을 향해 가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지막지하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서 철학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통념에 대한 의문을 느낄 때 다이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곳에선 다이몬 같은 것이 모종의 신호를 준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다이몬이 뭐냐?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ним프나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태어난 것, 수호신, 영적인 존재, 유령, 내면의 목소리 등 확실한 건 이게 전통적인 그리스 신화에서 인준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불경죄로 기소됐던 거고요.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이몬은 욕망입니다. 자신을 명확히 현실화시키는 데 실패한 기존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주동하는 존재. 소크라테스는 이 다이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다이몬은 철학적 이성을 도구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이몬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다이몬의 목소리를 듣고서 문제를 찾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이몬이란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철학적 추론을 통해 뭔가 발견할 수 있으리란 직관, 비록 명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렵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 진리의 실루엣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류를 발견하고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기에 오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실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현실에선 그 현실 내에서 가능한 것들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오류는 오로지 욕망이 몫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식 무지의 지라는 건 단순히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현명하다는 식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참된 진리를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그런 상태가 창출된 조건 자체에 있습니다. 무엇이 기존의 것을 오류로서 느끼게끔 추동했던가? 다이몬, 욕망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소크라테스는 아토포스라고 불렸습니다. 저 말의 뜻은 어떤 장소에 고정되지 않는 것,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특정 지을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너뜨린 뒤 그가 속하게 될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의 너 자신이란 객관적인 지표로 구체화되지 못한 욕망입니다. 어떤 때는 본인조차 해석하고 번역하는데 실패하곤 하는 미지의 목소리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불가해한 가능성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가 너 자신을 알라의 참뜻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식 자기 자신이란 상식의 선을 넘는 오만이 되기도 하죠. 소크라테스는 신전에 새겨진 격언을 오염시킨 셈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명령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 주제를 알아라 라는 식의 권위적인 쏘아붙임이 아닙니다. 되레 그런 명령을 반박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아니 가찼네. 네가 뭔데 날 함부로 단정짓나. 현실에 주눅든 이에게 소크라테스를 처방해 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만 마칩니다. 총총.